다 하고 있었네요. 이것도 복이라면 복일까요? 박복이겠죠. 아무튼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놈을 만났길래 그랬냐 묻곤 하더군요. 이렇게 실례인 줄도 모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훑을때면 자존감이 바닥치던 날도 여럿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람 인생살이 다 그렇죠. 첫 번째 결혼은 중매로 한 결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나간 자리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였고요. 얼굴 본 건 5번도 채 안 됩니다. 서로 이름만 아는 상태로 결혼했다고 해도 어색할 게 없이 맞는 말이다 할 정도로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건조하기 그지없더군요.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집에서는 한 공간에 있긴 한 건지, 매년 돌아오는 결혼기념일은 고사하고 생일에도 남편과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던 저입니다. 저도 나쁘진 않았어요. 애초에 애정을 바라고 결혼한 건 아니었고 부모님 잔소리가 듣기 싫고 무서워서 결혼했을 뿐이고 시댁도 못살게 괴롭히는 축도 아니고 오히려 부모님보다도 더 자주 반찬 해다 주시면서 못나고 무뚝뚝한 아들이랑 살아줘서 고맙다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어쩌면 그 시간을 남편이 아닌 시댁을 보고 참았나 싶기도 합니다. 남편 봤다 시댁 어른들 뵈면 마음이 참 따뜻하니 좋았거든요. 진짜 가족을 이제서야 찾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집보다 더 자주 찾아가게 되고는 했습니다. 팔이 알아서 가더군요. 그래서 무난하게 아이 낳고 오순도순 잘만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가니 남편에게 문제가 좀 있어 아이를 평생 가질 수 없을 거다. 시험감도 힘들 거다 하더군요. 둘만 잘 살자 남편과 병원을 나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계속 둘만 살았던 우리고 앞으로도 달라지는 거 없이 그냥 평소랑 같은 거라고 상실감 같은 거 가지지 말고 남들 부러워도 말고 정 그러겠으면 강아지나 고양이 데리고 와서 키우자.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 주었었네요. 그런 우리 사이가 금 가르듯 쩍 갈라진 건 남편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반년이라는 시간을 출근한다는 말로 절 속였더군요. 남편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으면서도 저한테 말하지 않고 숨긴 채 회사 나가는 척 그렇게 매일 연기해왔던 걸 들켰습니다. 그동안 월급이라고 가져다 준 돈들도 모두 퇴직급여를 가져다 준 거더군요. 아무래도 이상하긴 했어요. 꼬박꼬박 계좌이체 들어오던 돈들을 봉투에 넣어다 주니까요.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회사가 그런다니. 당신네 회사 요즘 좀 웃기다 하고 말았는데 그게 그런 이유였다니. 앞이 새하얘지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말이 안 나왔어요. 왜 숨겼냐 하니 곧 취직이 다시 될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반년이나 실업기간이 길어질 줄 몰랐다고 면목이 없다고만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했네요. 참,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들키듯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니 사실은 퇴직금 중 절반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라고 속이며 가져다 줄 돈이 단 1원도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당장 생활비며 꼬박 납부해야 하는 대출금,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왜 안 하던 짓을 해서 있던 돈도 까먹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그럼 한순간 나앉게 생겼는데 자기가
뭐라고 해봐야 하지 않았겠냐고, 자기 마음 모르냐고, 자존심 상한다, 그런 소리만 퍽퍽 하니 화가 나서 꼴도 보기 싫다고 막말을 퍼부어댔네요. 결혼하고 목청 높여 싸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서로 못할 말하고 삿대질하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남편 놈은 결혼 사진이 걸려있는 액자도 집어 던지더군요. 저를 한 대 칠까봐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이 뚝 떨어져서 꼴도 보기 싫더군요. 당장 돈을 벌어야 하니 식당 서빙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술 마시고 진상 부리는 아저씨들 상대까지 굳은 일이란 굳은 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지만 남편 놈이 괘씸해서 당신 언제 일할 거냐? 취업 준비는 아직 하고 있는 거냐? 그런 말도 못했네요. 시댁에 남편 잘렸다, 그런 말도 차마 못했고요. 그냥 반찬 주러 잠시 들렀는데 낮에 회사도 아니고 길거리에 우리 애가 있더라,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되겠냐고 하시는 시어머니한테 휴가다, 그러고 말았어요. 자기 아들한테 대놓고 못 묻는 그 심정이 어떻겠나 싶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란 놈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밖에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 벌어오는 아내를 보고도 집안일이며 다시 취직할 생각이며 단 1%도 하지 않고 놀고 먹고 자기만 하는 겁니다. 급기야 하루 종일 술 사다 마시는 꼴을 보고 학을 떼고 당신 정신 안 차리냐 하니 너 같은 애랑 살기 싫다고 웁니다. 자존심 상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것 같고 어차피 자기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않냐며 자기를 놓아달라 서럽게 울더군요. 그래서 시댁에서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설득하고 아들이 해고당한 거였냐, 그 힘든 세월을 왜 혼자 감내했냐 물어도 그냥 남편 놓아주려 한다,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우리 부모란 사람들은 와서 좋은 대로 시집 보내줘놨더니 끝끝내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을 생각이냐고, 이혼하면 부모 자식 사이 없다 생각하고 평생 살라 으름장을 놓는데 진짜 부모가 누군가 생각하게 되고, 이 좋은 시댁을 떠나면 난 이제 진짜 혼자인가 싶은데 시댁과 제가 사나요? 남편이랑 살죠. 그래서 마음 모질게 먹고 갈라섰습니다. 그 이후로도 종종 시댁에서 전화가 왔지만 마음이 아프고 흔들려 연락 피하고 피하다 번호도 바꿔버리고 기회 있을 때 이사해서 지역도 완전 바꿔버렸네요. 그렇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3년쯤 살았을 때였을 겁니다. 식당에서 만난 같은 사장님이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다정하니 사람을 늘 보살펴주고 배려해주고 생일이다 지나가는 말로 했을 뿐인데 선물도 사주고 일찍 퇴근해라 신경 써주고요. 와이프와 일찍 사별했다 들었는데 그 와이프 사랑 참 많이 받다 갔겠다 생각하니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랑 나도 받아봤으면 힘든 생활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사장님의 모든 행동이 가슴 설레어서 잠 못 들게 만들더군요. 쉬는 날에도 괜히 가게 앞을 얼쩡거리면서 사장님 한번 뵈려고 우스운 짓도 해봤네요. 그렇게 티를 낸 덕분에 사장님과 제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게 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는 날도 생기고 또 서로의 집에 가서 하룻밤씩 밤을 지새우며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하기도 하고 재미지게 요즘 애들이 연애하듯 그렇게 시간 보냈네요. 사장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하나같이 가슴 절절해지는 마음 아픈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외롭게 살아와서 한평생 반듯한 자기 가정 하나 이루는 게
일생의 꿈이었는데 와이프가 그렇게 가고 혼자 남으니 자기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외로운가 인생 절반에 걸친 회의감이 들어 정신건강의학과도 다녀봤다고 하더군요. 그런 삶에 제가 찾아와 하루하루가 다시 행복해지고 설레이니 이때를 주시려고 하느님이 그간 나를 이렇게 못살게 괴롭혔나 싶더랍니다. 그 말을 하며 손을 꼭 붙잡고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목석 같은 남편과 살았던 지난 세월들이 아프게 느껴질 정도로 행복하고 좋더군요. 저도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결혼한 부부처럼 살림도 합치고 함께 살았습니다. 동거만 했어요. 사장님이 혼인신고는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러자 그랬죠. 그런데 사람 운명이라는 게 늘 불행할 수만 없듯이 늘 행복하기만 할 수도 없더군요. 몸이 조금 피곤한 것 같다고 남편이 그러길래 알았다. 그럼 당신은 집에서 쉬어라. 가게는 나 혼자 다녀오겠다. 하고 집을 나선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괜히 불안하고 징조가 좋지 않아서 남편에게 틈이 날 때마다 전화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몸은 좀 나아졌냐고요. 그때마다 당신 내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가게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오라고 나도 보고 싶어 죽겠다고 오히려 능글맞게 말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기쁜 와중에도 불안한 마음이 통 가시지 않아서 정말 가게를 빨리 마무리하고 집으로 급하게 가던 길이었습니다. 집에 다 왔을 때쯤 남편으로부터 문자 하나가 오더군요. 사랑해. 못난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당신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뿐인 것 같아.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거니 받지도 않고 집에 돌아가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군요. 마음의 우울이 깊었던 탓인지 아니면 저 모르게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알지는 못했지만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도 저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죽었다던 와이프가 자기 장래에 첩년이 왔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를 쥐어 뜯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어린애도 둘 데리고 왔더군요. 일찍 죽었다던 부모님도 나타났습니다. 착하고 순진하고 난 배려할 줄밖에 모르던 애 꼬신 게 당신이냐고 온갖 모욕적인 언사와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사리 분별할 틈도 없이 당해낼 재간이 없어 저는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벗어났습니다. 장례가 마치고 마음을 추스린 그 사람 와이프라고 우기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 말했습니다. 처음엔 욕만 퍼붓더니 그래 어디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자기 집으로 오라 하더군요. 그래서 간 집에는 정말로 그 여자와 죽은 남편이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 집안 곳곳에 있었습니다. 또 그날 장례식에서 봤던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유아용품도 보았고요. 마음이 복잡하니 착잡해지는 것도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예의상 주는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와이프라던 사람이 하는 말은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착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욕을 하고 집안 물건을 부수며 이혼해달라고 요청하더랍니다. 이혼 안 해주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그런 협박까지 할 정도로 강력했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이혼할 수는 없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몇 번이나 재촉해 물으니 그제서야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너 때문에 결혼 못하게 생겼다고. 자기 혼자라 말했는데 거짓말쟁이 나쁜 놈 만들 거냐고. 너한테만 나쁜 놈이면 되지 않겠냐고. 그리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죽어도 이혼은 못 해주겠다고 하니 집 구해서 나가 살겠다고 짐 챙겨 나가고 가게로 찾아오면 진짜 죽이겠다고 못 죽일 것 같겠냐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협박해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울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고 이악 물고 버텼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떠는 여자를 보니 거짓말인 것 같지 않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다는 것도 죄 아니겠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고 나 때문에 이런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렇게 말하며 여기 살면 당신과 오고 가며 언제든 한 번은 마주칠 텐데 내가 떠나겠다고 그렇게 서둘러서 짐을 챙겨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 아예 몰랐던 곳에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겁나더군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곳을 떠나면서 딱 하나만 되뇌었습니다. 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은 모른다. 그 와이프가 미쳐서 나한테 없는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한 거다. 미안한 마음은 가지되 난 그냥 사별한 거다. 남편을 그냥 불우한 사고를 당해 잃은 것뿐이니 괴념치 말자. 다시 돌아온 곳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식당에 들어가 설거지부터 또 온갖 잡일을 했죠. 아무리 잘 나가는 식당이어도 가끔 손님보다 직원 수가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는 이야기 몇 번 하다 우연치 않게 전 남편 사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동네에서 운영하며 잘 살지도 그렇지도 못 살지도 않고 그냥저냥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다 하더군요. 그러니 잊고 지내던 시부모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염치 없게도요. 그 마음이 닿은 건지 3달쯤 지나 우연히 시부모와 마주쳤습니다. 시부모 옆에는 웬 아가씨가 있었는데 차만이 예쁘더군요. 시부모는 놀라 아가씨를 멀리 보내고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사람이 참 매정하다. 연락 한 번 없이 그렇게 모질게 살기 있냐며 제 손을 꼭 붙잡고 울며 저를 원망하시는데 저도 그만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부모와도 연 끊고 살고 멀리 나가 살다 사람한테 상처만 받고 돌아와 이제 마음도 몸도 너덜너덜해져서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몸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어쩌다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시부모가 무언가 결심한 듯 번호 달라고 하시더니 나중에 따로 연락하겠다고 그 아가씨와 사라졌습니다. 시부모는 정말로 며칠 후에 저에게 연락 주었습니다. 다시 함께 살자고요. 부부가 이혼했다 재혼하는 거 요즘 세상에 흉이냐 흉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더 잘할 테니 자기들만 믿고 다시 재혼하라는 말에 그게 어디 우리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냐. 전 남편 이야기도 들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물으니 전 남편도 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군요. 시부모님의 추진으로 다시 만난 남편은 그렇게 배움을 받고 나온 건지 뭔지 몰라도 진짜로 제가 없는 세월 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웠다. 자기가 마지막에 그리 못되게 군 게 내내 한처럼 가슴에 맺혀 울며 지샌 밤도 셀 수가 없다고. 다시 만나게 되면 정말 잘해주려고 카페 하나 차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렇게 저를 어르고 달래주더군요. 그래서 처음 결혼할 때 못 해봤던
우리 둘만의 데이트도 해보고 시부모님이랑 같이 1박 2일 여행도 다니고 식당 일도 접고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며 집안일도 맡아 하고 남편 가게에 가서 잠시 자리도 봐주며 그렇게 지내다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도순 그전에 없던 화목함을 가진 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급하게 서류 준비할 게 있어 뒤져보다 나 없는 사이 재혼했었던 남편의 결혼식 사진을 보기 전까진요. 그 결혼식 사진 속 여자가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보았던 그 아가씨더군요. 그걸 보고는 내가 아는 걸 누가 알게 될까 무서워 얼른 숨겼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네요. 그 여자하고 어떻게 정리를 한 건지,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지내는지, 정말 제대로 정리를 한 건 맞는지, 나한테 했던 말과 꼬심은 그럼 뭐인지, 날 단순 가정부로 생각해서 꼬셔 데리고 왔다 생각하기에는 지금 삶이 너무 달콤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일이 달콤히 잘해주었으면서 저 여자는 그럼 어떻게 쫓아낸 건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너무 궁금하여 하루에도 몇 번이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고 싶은데 저도 떠난 후 과거가 생긴지라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 처지로서 당당히 묻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부모와 전 남편, 아니 지금의 남편은 안색이 많이 안 좋아졌다면서 유명한 한의원에 가서 줄 서서 비싼 돈으로 보약 지어다 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 차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채 살까 싶은데 이렇게 지나가는 게 또 맞는 건가 잘 모르겠다 싶고요. 그러던 중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카페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와서 대신 받으니 황급히 끊더군요. 다시 전화를 거니 받지 않고요. 이상한 마음에 핸드폰을 뒤지니 그 여자더군요. 남편은 연락하고 지내던 거였습니다. 해고 후 변변하지 못하게 지내고 있는 자신을 부모님이 다시 먹여주고 재워주며 키워주고 있고, 재산도 저와 다시 결혼해 집에 들이지 않으면 한 푼도 줄 수 없다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살고 있는 거 알지 않냐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효도한다 생각하고 버티라고 그렇게 문자했더군요. 막말로 시댁살이 안 해서 좋은 건 너 아니냐, 그런 말도 했더군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문자 내용 뭐냐고 카페에 가서 물으니 알게 된 마당에 부모님 앞에서만 친한 척 지내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인생 헛살았나 봐요. 이 이야기를 시댁에 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눈 감고 살아가야 할지 방법이 없네요. 저만 모른 척하면 이 평화가 유지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알고도 속는 바보가 되긴 싫어